2016년식 출고 차량이고 8만 킬로. 딱 중고차에 사실 구매력이 가장 좋은 시기와 주행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3년 한 50% 정도가 감가된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구매 이야기는 바로 혼다 오디세이 이야기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킬로, 그리고 사고는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부산에 거주하시는 고객님이신데, 오디세이를 일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10분 만에 구매를 하지 않고 돌아갔던 그 영상에 나왔던 오디세이를 의뢰하셨던 고객님이십니다. 계속 차를 찾고 있었는데 마땅한 차가 없었습니다. 원래 신차로도 많이 팔리지 않았던 차량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로 중고 매물이 많이 없는 차도 드물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찾은 매물은 성능 기록상에도 특별한 특이점이 없고 사고도 없고, 다만 가격이 2,200만 원이 넘어가는 다소 비싼 체감이 되는 매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와 고객님께서 몇 개월을 찾았지만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이 매물을 보러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네, 혼다 오디세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미니밴입니다. 국내에서는 카니발이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요. 그러면 과연 이 혼다 오디세이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 통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미국 미니밴 모델별 판매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전년 대비 판매 증감률인데요. 보면 판매일입니다. 혼다 오디세이 23,000대, 작년에 26,000대고, 그 다음에 2위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국내에서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2위와도 제법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시에나가 3위고, 4위는 크라이슬러 타운 & 컨트레이, 그리고 다치 그랜드 카라반, 그 다음 기아 세도나가 있습니다. 3,000대. 1위 혼다 오디세이와 기아 세도나, 이 카니발이죠. 예. 카니발은 혼다 오디세이 13%밖에 안 됩니다. 판매량이.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 기아 세도나가 얼른 빨리 이 선두인 오디세이와 치고받고 경쟁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셨다시피 혼다 오디세이는 미국에서 4인 가족은 CR-V, 4인 가족은 오디세이를 구매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인지도와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디세이의 매력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상입니다. 오늘 대구로 출장을 가는데 지금 시간은 7시 35분입니다. 대구는 혼다 오디세이를 보러 갑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혼다 오디세이인데요. 예전에 부산에서 흰색 오디세이를 도장이 있는 차 구매를 안 한 그 고객님의 의뢰를 받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뒤로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우리 고객님께서는 오디세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대구에 5월 1일 날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메모리 하나 뜬 게 있는데 그걸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부산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산소 공급 코드가 기계적 충격에 의해 절단되고 실제 산소가 샜다면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매매단지가 여기 지하철역 출구하고 10m 거리도 안 되네요. 굉장히 가깝다. 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스펙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영상 캡처해서 보여드렸듯이 2016년식 출고 차량이고 8만 킬로, 딱 중고차에 사실 구매력이 가장 좋은 시기와 주행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3년 한 50% 정도가 감가된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44주) 타이어입니다. 금호 크루젠. 노래 불러드리면 생각 나의 비타민 활력소. 그러면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가 연결되어 있구나를 한눈에 매일 실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아주 고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분리와 고립을 숙명처럼 안고 이거를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혼밥족, 혼술족 또뭐 계약 관계는 되는데 생활수칙, 증상시 검사받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두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매일 2번 이상 환기, 집회 모임 외식 자제, 마음은 가까이를 실천합시다.
불교가 소승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별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불교하고 잘 안 어울립니다. 대승소승을 나누고 내가 더 훌륭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
자,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 차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차는 V6 3.5L 자이너피크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뭐 오코드, 그 다음에 레전드, 뭐 다양하게 쓰이는 엔진이죠. 출력은 284마력, 36.2kg 포스미터입니다. 연비는 9.2kg이고 전장은 5190, 전폭은 1995, 전고는 1765, 축거는 3000입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은 2095. 그 다음에 휠 스펙은 235 19인치입니다. 전륜구동이고 자동 10단, 이거는 아니죠. 이 차는 6단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맥퍼슨 스트럿, 그 다음에 후름은 멀티링크, 렉앤피니언의 조향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사실 오디세이에 있는 북미에서 뭐 도요타 시에나와 함께 아주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패밀리 카입니다. 뭐 보셨겠지만 굉장히 차가 넓다, 안락하다 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V6 3.5L 엔진은 무난함이 특징이죠. 이 차는 뭐 지금 제가 시운전도 해보고 했지만 굉장히 무난해요. 차가 무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장이 5m가 넘는 차라 그런지 확실히 큽니다. 차가 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숙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목적지는 부산 해운대이고 안전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다. 이거 적응이 안 되네요. 네, 보셨겠지만 차가 굉장히 넓고 크기 때문에 이제 실내 공간이 넓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 운전할 때 만만치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뭐 다 좋을 수는 없겠죠.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와, 이런 골목에서는 지금 차가 아직 제가 적응이 안 된 상태라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차가 너무너무 큽니다.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큰 차인데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폭도 제가 보는 시야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차의 첫인상은 뭐냐면 굉장히 정숙하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다, 부드럽다입니다. 그래서 약간 키가 높은 승용차를 몰고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고, 하체 상태도 이 차 지금 뭐 8만 킬로밖에 안 됐고, 물론 이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들이 8만 킬로 정도 되면 사실은 하체가 상태 안 좋은 차들이 많은데 이 차는 상태가 좋은 편이고, 또 앞에 타셨던 분이 차를 험하게 타지 않았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어암 이런 부싱들도 상태가 좋고요. 엔진도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그런 점이 이 차의 이제 구매력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운전의 자세, 핸들의 감각, 그 다음에 페달의 감각, 이런 부분도 좋은데, 아무래도 이 차가 이제 브레이크 감이 중량이 있다 보니까 다소 좀 밀리는 경향이 없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뭐 힘껏 밟으면 차는 제동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오디오 장치, 공조기 다 문제가 없고, 뭐 이런 거 다 문제가 없고, 이제 혼다 코리아에서 이 내비게이션을 아틀라 내비를 심어주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수입차들 이렇게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좋은 것 같고 오른쪽 두 번째 입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굉장히 커요. 근데 차가 굼뜨다는 느낌은 없고 차가 경쾌하게 나갑니다. 근데 차가 커가지고 지금 약간 다소 적응이 안 되네요. 일단 조금 적응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카니발 가솔린, 올류 카니발 가솔린에서 느꼈고 이 차에도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일단 현가장치가 부드러운 편이에요. 현가장치가 부드럽지만 작은 요철을 지날 때는 말씀드렸지만 이 차가 공차가 무거운 차들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보면 저런 덤프트럭처럼 무거운 차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차의 무게를 버티고 지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역시 작은 요철을 지날 때 기본적인 현가장치의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이 제가 큰 차, 무거운 차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온로드에서 평탄한 길에서는 괜찮고 부드럽게 느껴지던 현가장치가 요철을 지날 때 다소 타닥 할 때 단단하게 충격이 전해지는 이런 부분은 좀 제가 큰 차와 무거운 차를 좋아하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문의 그 웨더 실 쪽에 약간의 그 잡소리가 좀 섞여 들립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뭐 조립 품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고 이런 웨더 실이 약간 경화되면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약을 좀 윤활제를 좀 바르거나 혹은 웨더 실을 교환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그 외에는 뭐 공간적으로 괜찮고 다소 카니발보다 다소 약간 단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요 센터 콘솔이 중간에 이렇게 없고 이렇게 시프트 기어가 이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뭐 호불호가 조금 갈릴 듯한데 저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손을 이렇게 기어에 이렇게 얹고 다니기는 약간 제가 좀 팔이 짧은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소 약간 이렇게 하긴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기는 팔이 좀 이렇게 처지고 그렇네요. 요 정도 위치에 있으면 딱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다 학습 효과죠. 저희가 이런 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달구벌대로를 지나고 있고 고속도로를 올려가지고 나머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에 제가 자주 가는 타이어 집이 있거든요. 믿고 맡길 만한 타이어 피니쉬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 들러서 앞 타이어를 뒤쪽으로 좀 바꿔서 로테이션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이거를 해결하고 고객님한테 전해드리는 게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라면 이 정도는 그냥 탑니다. 하지만 그래도 타이어가 앞쪽보다는 뒤쪽이 전류는 이게 조향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어 펀치처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돌리고 멀쩡한 타이어를 앞으로 쓰는 게 일단은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타이어를 위치 교환을 하고 가겠습니다. 문제 아는데 이제 캠코더보다 더 밝게 나오네. 밝게 나가는 로테이션을 FM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사장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정 IC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까지는 80km.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타이어는 그냥 완전히 이제 로테이션 했고요. FM대로 이쪽에 있는 타이어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했고 공기압 체크했고 이렇게 갑니다. 팔걸이가 약간 다 2단으로 돼 있구나.
아무튼 저 타이어 피니시라고 하는 이 가게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차 타이어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교환하고 갔거든요. 뭐 아무튼 사장님도 굉장히 성실하시고 뭐 가격도 저렴하고 작업도 FM대로 해주시고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문득 생각이 나서 여기서 타이어 로테이션 작업을 하고 갑니다. 일단 이제 고속도로 올려서 조금 고속주행 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죠? 좀 있어야 제가 마음이 움직이는데, 근데 이게 좀 담배가 끓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걷다가 우연히 이 음악입니다.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시트 포지셔닝이 이 차가 좀 더 나았어요. 그래서 이 차는 조금 더 승용차의 감각을 가졌고, 카니발은 좀 더 전통적인 RV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브랜드의 가치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브랜드의 파워는 바로 여러 가지 이제 내구성과 관련된 신뢰도겠죠. 그런 신뢰도는 결국 역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오랜 동안 증명해 왔는가가 되겠죠. 일본 브랜드들이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특히나 내구성에 관련 부분을 뭐 마케팅이 아니라 증명을 해내, 소비자들한테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차이로 인한 브랜드 가치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우리 국산 차들이 이 혼다나 혹은 도요타 차들을 넘어설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한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우리 국산차 현대기아차 혹은 현대기아차만 실질적으로 국산차라고, 순수 국산차라고 쌍용차도 있고 한데, 나아가면서 증명해내야 할 의무,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 차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차량이죠. 특히나 파워트레인, 엔진, 혼다 하면 엔진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날 정도니까 역시 신뢰도 부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혼다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같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이 차를 처음 타고 와 대단하다, 좋다, 우와 역시, 이런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네, 그냥 무난합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요소들은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고 문제없이, 차를 탐에 있어가지고 문제없이 기본적인 품질을 잘 유지하고, 그런 이제 자동차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정비를 하고 타는데, 또 이 차의, 중고차에 대한 가치,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데 충실한 자동차이지, 감성적인 어떤 욕구들을 채워주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는 말씀에 이어가자면 그냥 국산차하고 비슷합니다. 국산 기아나 현대 브랜드도 그런 브랜드니까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대로 신뢰도의 차이, 자동차의 이제 역사의 차이,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이제 카니발을 사지 않고 이 차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의 가치관을 제쳐두고 정말 차만 보고 얘기를 하자면, 가솔린을
구매를 한다면 오디세이는 최소한 카니발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많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가솔린 모델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가격적인 차이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 차는 좀 더 승용차에 좀 더 가까운 감각을 가졌습니다. 무게중심이 더 낮거든요. 그리고 V6 3.5 엔진은 람다 V6보다는 최소한 내구성에 있어서는 비교가 힘듭니다. 이 차는 최소한 내구성은 굉장히 오랜 동안 숙성되어 진 내구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 람다는 여러 가지 엔진오일 소모라든지 뭐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튜브를 활용해서 오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내 욕심인가?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찍었는데 파일들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좀 없는 영상이어서 마무리 멘트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혼다 오디세이,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신뢰도와 공간 그리고 감각을 가진 패밀리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매하시는 분께서 가장 고민하실 카니발과의 비교를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혼다 오디세이는 승용차의 느낌입니다. 반면 카니발은 승용차의 감각은 없죠.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장단점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라면 디젤은 카니발을 선택할 것이고, 가솔린은 굳이 RV 차량을 사지 않고 대용차를 탈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물론 혼다 오디세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RV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께, 그리고 시끄럽지 않은 RV 차량을 찾으신다면 혼다 오디세이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